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규제지역이 대규모 지정됐는데 그러면 이제 향후에 어떻게 투자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과 공포로 다가온 이번 규제 정책이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의 특징은 이제 기습이다. 항상 말씀드렸고, 규제지역이 나오더라도, 마포, 성동, 강동, 동작, 크게 더 가면, 영등포, 양천, 동대문구, 서대문구, 그 다음에 분당, 과천, 요 정도라고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정책을 발표를 했죠.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전역을 못 걷다. 이만큼 이번 정권이 보여주는 지금 이 규제정책에 대한 시그널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한다면 한다라는 거예요. 저번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규제지역을 찔끔찔끔 늘려서 풍선효과로 실패를 했다라고 본인들은 파악을 하고, 우리는 한다면 한다. 과감하게. 노도관 금강구 필요 없습니다. 오르든 떨어지든 필요 없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으면 이쪽 지역들의 조정지역, 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기준이 되는 조건 따위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맥락을, 이 행간을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 얘기는 즉슨 앞으로 조정지역, 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허가 거래구역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반드시 읽어내시고 향후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 대출 규제 규제 정책 나오고서는 영상들을 좀 보는데, 와, 정말 악마 같은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섬뜩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그 매매 사업자 비교과세 하는 거를 세무서에 그 국세청에 판단이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와, 저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고, 와, 이건 정말 악마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이제 결국 많은 수강생분들한테 매매 사업자로 빌라 이거 매매 사업자로 단기로 열심히 매도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양도세 77%를 맞게 됐으니 그거를 조금이라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많은 수강생분들이 동시에 순간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규제지역이라는 게 선정되는 순간 양도세 77%를 때려 맞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마음도 이해되지만, 과연 저게 지금 유관부서에 해석이 나와야 된다. 야, 저는 정말 악마 같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그러면 이제 비규제 지역을 투자하면 된다. 수도권에 비교의 지역을 투자하면 된다라고 제가 영상 마무리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영상을 찍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주삼이 이제 듣보 유튜버죠. 듣보 유튜버고, 성공을 하려면, 많은 구독자들을 모으려면, 그리고 많은 수강생분들을 모으려면, 저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제가 조금 전에 지도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권이 저번 대책 규제, 대출 규제, 규제 정책을 발표한 그 행간은 뭐다? 우리만 한다면 한다 이거예요. 네. 노동왕이고 금강구고 하나도 안 올랐지만, 우리가 봤을 때 여기도 가만 냅뒀다가는 여기 풍선 효과 부를 거니까 그냥 규제 지역을 선정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규제 정책이 나올 것도 그 지역에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풍선 효과가 벌어질 거면 여기도 과감없이 우리는 한다면 하니까 규제 지역으로 선정한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여기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나는 비규제 지역에 가가지고 매매 사업자로 투자를 하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취득 시점에 비규제이고 규제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도 시점에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매매 사업자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정책 그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6년 전에 5년 전에 그 경험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사업자 항상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뭐 놀리려고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매매 사업자의 사실상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코스피 지수랑 국제 금 가격을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이번 정권이 뭐 경제 정책을 잘해서 코스피가 3,800가 갈 걸까요? 뭐 그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게 뭘까요? 그러면 뭐 코스피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국제 금 가격, 금 가격은 이게 뭘까요? 과연 여러분들 눈치를 차리셔야 됩니다. 눈치를 차리셔야 되겠다. 뭐다? 화폐 가치가 높고 있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여러분들 이번에 본인들도 무리했다고 생각하는 정말 그 전 지역, 서울 전 지역, 그 다음에 이 수도권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이유는 풍선 효과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행간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집값이 오를 일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 주식이고 지금 금이고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거는 결국 의미가 뭐냐면은 화폐 가치가 높고 있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높고 있는 데다가 이제 파월도 금리 인하를 계속 시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번 달 그 한국은행의 그 결정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큰 트렌드 자체가 금리 인하로 가고 있고 결국 이 화폐 가치가 높고 있는 트렌드는 앞으로 더 심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높게 되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과연 안 오를까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무리한 정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올라가는 거는 아무도 반대를 안 하죠. 아무도 반대 안 하고 뭐 누구든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화폐 효과가 결국 부동산 시장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그 화폐 효과가 반영이 되는 순간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졌던 경험을 민주당 정권이 이미 기억 속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화폐 가치가 높고 있다는 거에 중점을 두시고 부동산 투자 본질로 접근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거예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다퉈서 돈을 풀어대고 있다.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뉴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금 시장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이라든지 일본 니케이라든지 모든 수치가 다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게 지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체감하듯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호황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경기는 굉장히 불황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느낍니다. 근데 저 가격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엄청난 돈 풀기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뭐 하고 있죠? 뭐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뭐였죠? 이번에 무슨 돈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꽂아줬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냅둬도 엄청나게 확대 재정을 하면서 돈 풀기를 하는데 심지어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꽂아줬다.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지금 매매 사업자로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벌었다가 지금은 1,000만 원 벌어서 기분 좋죠. 기분 좋은데 그 1,000만 원 버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거 주식으로 버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벌고 있는데 부동산이야 말절로 가장 인플레이션의 해지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지가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품을 샀다 팔았다 매매사업자로 단기로 매도한다? 여러분들 반드시 후회가 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서 제가 언제 올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언제 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정부의 이런 행위들 그리고 코스피 금시장 그 다음에 모든 재화 가치가 다 올라가는 이 트렌드에서 부동산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부동산을 중장기로 투자를 해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매 사업자가 뭐 77% 그거 물론 엄청난 큰 이슈입니다. 우리가 매매 사업자로 뭐 1,000만 원 벌어보려고 들어갔는데 세금 70%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죠.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지금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 사업자를 개인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는 순간 개인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물론 또 뭐 이거 가지고 또 그 반론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세무사한테 영상 몇 개 보시고 뭐 개인으로 뭐 개인 매매 사업자인데 뭐 그 재고장부에 뭐 등재를 안 하면 뭐 투자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 뭐 그렇게 그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근데 국세청이 이렇게 내가 봤는데 너는 이거 매매 사업자 물건인 것 같은데 혹은 야 너는 매매 사업자가 아니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엄청난 세금 추징에 피해갈 수 없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뭔가 내가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피해갈 수 있다. 여러분들 뭐 제가 그렇게까지 뭐 해서라도 내가 매매 사업자를 하시겠다 하시면 제가 거기에다 더 이상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를 이제 예시를 잡고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인 거를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에 팔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시고 내가 그 집을 2년 동안 비워놓으시고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매매 사업자를 내는 이유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단기에 매도를 하고 기본세율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는 건데 결국 개인 매매 사업자라는 걸 내가 국세청에 만약에 이거를 증빙을 해라 서류를 내라고 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이 주택을 단기로 매매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까지도 증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부동산을 단기로 팔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개인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는 순간 중장기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매매 사업자 77% 그게 제가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동산은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중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개인 매매 사업자의 목을 매는가? 과연 무엇이다? 결국 모든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조급한 건 결국 당신 마음뿐이라. 부동산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대비를 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행위들을 선택하지 않고 개인 매매 사업자를 선택해서 이 행위들을 이어가시는 건 바로 누구다? 바로 당신일 뿐이고 결국 조급한 거는 당신의 마음뿐인 것이다. 결국 내가 이 조급함만 버리게 된다면 내가 투자를 통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고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오히려 큰 부로 나아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매 사업자 해가지고 한 사이클을 돌려본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입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잔금을 내겠죠. 잔금을 내고 명도를 하고 인테리어하고 매도를 한다고 해봅시다. 저는 이 한 사이클 자체가 물론 저도 정말 빨리 판 물건도 있고 오래 걸린 물건도 있지만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거래를 했던 것들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 사례를 봤을 때 보통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게 자동으로 되나요? 네. 이게 자동인가요, 이게? 자동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사이클 돌려보시면 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즉, 우리 부동산 단기 매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단기 매매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노동소득이다. 여러분들 이 한 사이클을 돌려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노동소득이라도 좋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 해서 잘 팔았어요. 잘 팔았는데 여러분들 다 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건당 제가 봤을 때는 평균 한 1,000만 원 내외의 수익이 발생이 되죠. 네. 물론 뭐 아주 운이 좋으면 2,000, 3,000의 수익도 발생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하지만 뭐 일부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는 500만 원 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제가 그 부분은 다 존중은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한 건당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둔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1년에 하실 수 있는 거는 3건에서 4건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즉슨 우리가 1년에 벌 수 있는 돈은 제가 봤을 때 맥스로 해도 4천만 원이 안 될 것이다. 매매 사업자를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뭐 나는 그거 이상 버는데 뭐 그거 이상 버셔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이상 버시는 분한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돈이 되게 많이 남아 계신가요? 네, 수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아 계신가요? 여러분들 절대 아닐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건 해가지고 1,000만 원 이상 벌면 또 신나가지고 돈을 그만큼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돈이 정말 내가 몇 억이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남아있다 하시는 분은 그거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부동산 단기 매매는 생활비나 그리고 내가 생존하기 위한 그리고 내가 버티기 위해 필요한 돈이지 절대 이걸로 여러분들 부자 안 됩니다. 네, 이건 제가 단연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왜냐?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뭐 단타를 안 하냐? 저도 단타합니다. 단타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큰 자산을 일굴 수 있었던 방법은 이 부동산 단기 매매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제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단기 매매하려고 했는데 저도 매매 사업자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조정지역 대규모 확대가 돼서. 결국 저는 그거를 폐업을 했고 그러면 중장기 투자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 부동산들을 중장기로 가져가더니 더 큰 수익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단기 매매는 노동소득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은 절대 이걸로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부동산 단기 매매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나는 생활비만 버는 게 목적이고 나는 부자가 될 생각이 없어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네, 제가 거기까지는 설득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일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매매 사업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고 우리가 매매 사업자를 하면 안 되느냐? 자,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입니다. 저희 수강생분들, 저희 멤버십 분들은 정말 이 그래프를 정말 눈이 빠져라. 그리고 그거 또 설명하냐? 할 정도로 보시게 되는 그래프예요. 자, 올해까지는 그나마 입주 물량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올해까지는 버텨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어떤 시대가 도래된다? 공급 대폭감의 시대가 발휘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금 가격 보여드렸죠. 그리고 왜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대책, 그들도 이 정책이 무리인 정책이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느냐? 다들 이 미래를 이미 정부는 알고 있다. 정부는 알고 있고 그동안은 사실 남의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윤석열 정권의
원래 임기가 2년이 더 남았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나중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제 남탓만 하면 되는 거였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참 운명의 장난이죠. 예, 상황이 바뀌었고 이제 본인 정권에서 맞이해야 되는, 그리고 이미 피할 수 없는 미래가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확정된 미래를 두고 여러분들 매매 사업자를 하겠다고 한 달에 나는 한 달 만에 뭐 석 달 만에 팔아서 1,000만 원 벌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미래의 가격 변화는 제가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미 서울, 한동안은 서울 강남만 올랐죠. 그러다가 마용성이 오르고, 그 다음에 경기도 1급지가 오르고, 분당과천이 오르고, 그 다음에 경기도 2급지까지 오르는 이제 상승장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도 그 정도인데 과연 26, 27, 28, 그리고 지금 공사 기간이 이제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죠. 3년 가까이 되는데 29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저거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중장기로 가져가서 이 상황에 맞춰서 확률에 의해서 한번 배팅을 해볼 건지에 대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때다.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실 때다라고 저는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 수강생분들,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은 현재 단 한 개도 팔지 않고 모두 가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 왜? 이 그래프를 저는 믿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 단기 매매는 노동소득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노동소득에 의한 투자를 하지 마셔라. 그래서 제가 부동산 매매 사업자 제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결국 부동산 투자의 진짜 본질로 투자를 하셔라. 바로 자본소득에 투자를 해보시는 경험을 꼭 해보셔라. 노동소득, 그러니까 주삼이도 전업 투자자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저는 이제 법인을 통해서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저는 생존에 필요한 돈과 그다음에 버틸 수 있는 돈을 마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저처럼 전업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근로 소득이 있으실 수도 있고, 사업 소득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다양한 노동 소득으로 생존 그리고 버틸 수만 있다면 인플레이션에 배팅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매매 사업자는 절대 부자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노동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생존하고 버틸 수만 있다면 결국 시세차익 부동산으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주삼이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경험,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5년 전, 6년 전에 매매 사업자가 이제 더 이상 바보가 돼서 나 이제 부동산 투자를 안 해 라고 해서 안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은 지방에 가서 매매 사업자 해야지 하고 지방에 내려가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뭐 그분들이 다 부자가 안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제가 했던 방법은 결국 오히려 조정지역이 대규모 확대되고, 그리고 매매 사업자가 바보가 돼서 저는 매매 사업자를 폐업을 했고요. 그 부동산들을 오히려 더 오래 보유를 했고, 그 보유한 효과로 더 큰 자산을 거둘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꾸준히 매매 사업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거나 뭐 꼬시다고 생각하거나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도 비규제 지역을 가서 매매 사업자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진짜 제가 더 이상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중에 또 이렇게 쓰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나는 지방 투자해서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자, 이 왼쪽 지도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마지막에 규제 지역이 발표가 됐을 때 전국의 규제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규제 지역들을 다 피해가지고 매매 사업자를 하시겠다 하세요. 네. 하세요.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설명 안 드려요. 네. 더 이상은 설명 안 드리는데 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 표는 21년 8월 30날이죠. 네. 문재인 정권 때 규제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선정됐던 도시들 리스트입니다. 내가 이 도시들을 다 피해서 투자를 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은 매매사업자를 하시면 되고요. 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다가 규제지역으로 제가 가지고 부동산들이 다 지정이 되고 저는 매매사업자를 폐업하는 선택을 했다. 근데 오히려 그런 폐업하는 선택을 하고 아파트를 중장기로 투자를 해보니 제가 매매사업자로 제가 보유했던 아파트들은 보통 저도 1,000만원, 2,000만원 수익을 목표로 접근했었는데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전세를 하겠다 하고서 전세를 놓고 중장기로 투자를 했더니 그 아파트들이 1억, 2억씩들이 다 올라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과연 옳은 선택인 건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지도와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고 내가 이거를 뚫고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 제가 그런 분들은 응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 문재인 정권보다 규제지역 지정 속도가 더 빠릅니다. 더 빠르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번에 오르지도 않은 노동권 금강구까지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 전역도 묶어버리는 거를 봤을 때 그 정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한다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지정하는 순간 이거 한 방에 양도세가 77%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 짤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해봤죠. 이 게임을 해봤고 그리고 저는 이 게임에서 살아남았죠. 네,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오히려 중장기 투자 그리고 우리가 경매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되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어느 지역 그 단톡방에서 어느 지역 뜨면은 우르르 가가지고 갭투로 사는 그분들은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한 걸로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저는 어찌됐든 경매라는 툴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분석도 남들보다는 더 철저하게 했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고 그리고 과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중장기 투자였다라는 거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그 매매사업자 분들 제가 다 이게 참 꼰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영상을 찍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난 죽어도 단기 매매 해야겠다. 나는 죽어도 단기 매매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제가 또 그분들을 위해서 다음 편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안 좋게 됐다라는 이야기로 그런 내용으로 저는 영상 찍지 않습니다. 네.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자를 이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저 역시도 항상 안 된다 망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죽어도 단기 매매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편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주삼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사이트 경매마당과 함께합니다. 주인의 삶 멤버십 그리고
모든 수강생분들에게 경매마다 무료 쿠폰 2개월 전원 100%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저희 멤버십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강생분들 중에 멤버십 쿠폰 경매마다 쿠폰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영상 맨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 남기니까요. 그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역시나 제공해 드리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인회사 1000만원 수익 보장반, 제가 칼 뺐고요. 아예 떠먹여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1000만원 수익 안 나면 제가 100% 다 환불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제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하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수익, 그리고 1000만원 벌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끌고 가드리는 프로그램. 1000만원 수익이 안 나면 결국 누구 손해죠? 네, 제가 열심히 하고 저만 손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거.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경매 1대2 명품 가입반, 네, 제가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형 학원에서 제대로 된 질문도, 제대로 된 답변도 못 받으신 분들, 저랑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즉문즉답을 통해서 가장 효율성 높은 교육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역시나 최단기로 완성을 해드리고 경매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쏙 알려드리는 프로그램,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역시나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수강하시면 되고요.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점은 핸드폰,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편하신 방법으로 다 문의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제 모든 교육 과정은 모든 노하우들을 동일하게 알려드리고요. 대신 제가 수익을 보장해 드리느냐, 아니면 저도 시간을 내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리느냐,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냐의 차이만 있을 뿐, 역시나 제 모든 노하우들 동일하게 알려드리고 최단계로 완성해드리고요.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쏙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멤버십 오픈을 해놨습니다. 네, 매주 1회 전체적인 부동산 시황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움직이는 지역들, 그리고 그 지역 안에 개별 물건 직접 픽해드리고요. 그리고 입찰가, 매도 목표가까지 선정해드리는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물건 선택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매달 발표되는 규제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매주 1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가입 버튼, 그리고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그 외에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주소 남깁니다. 그래서 메일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회신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가이드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그 다음 편을 준비하는데 제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